안녕하세요. 고정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모르고 있지만 우리들의 건강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알게 된 우리 강윤희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심사위원님이십니다. 현재 의사시기도 하고요. 지금 이제 환자분들이 본인들이 생각하셔서 이게 옳다라고 하시면서 막 드시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칼럼을 쓰셨거든요. 안타깝지만 이분들을 도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가장 좋은 방식이 이제 드시고 계신 분들이 담당 의사분들한테 그걸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하게 되면 그런 임상을 바탕으로 해서 환자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정말 합리적이면서도 멋진 글을 쓰셨는데 그 이후로 뭐 우연이겠지만 희한하게 이제 식약처에서 제재를 당하시게 됩니다. 그걸 게재한 언론사에도 더 이상 게재하지 말라고 하는 통보가 가게 되는데 아마 우연이겠죠. 우리가 안 보이는 곳에서 애쓰시고 계신 진정한 의사 선생님, 강윤희 선생님 오늘 뵙고자 합니다. 저는 병원의 검사실을 이제 운영하는 그 전문이라고 할 수 있는 진단검사가 전문의입니다. 사실 약하고는 관계가 없는 전문의였는데, 제가 2010년도부터 이제 임상시험, 약물 안전관리 이런 관련한 일들을 하면서 의약품 안전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겨서 2년 5개월 정도 지금 식약처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번 달이 마지막 근무일이긴 합니다. 식약처가 저랑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통보를 해와서 아쉬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계기로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금 식약처에서 2년 반 정도 근무하신 거죠? 네. 그리고 정직 3개월 받으시고 네. 그다음에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으셨는데 네. 이런 과중한 징계를 받으신 이유가 뭐죠? 징계 사유가 한 5가지 정도 됐었어요. 근데 이제 징계 이제 시점을 봤을 때는 네. 제가 이제 식약처의 이제 여러 문제점들을 이제 내부에서 얘기를 해도 이제 소용이 없었기 때문에 식약처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제가 사실 국회 앞에서 이제 1인 시위를 하게 되었는데 막 그것이 주된 사유인 것 같아요. 1인 시위 자체로는 아마 징계를 할 수는 없나 봐요. 그 이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네. 저의 말투라든지 외출 신청을 했는데 1시간 늦게 들어왔다든지 캐비넷 문을 안 잠그고 네. 퇴근했다든지 그런 것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징계 사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꼼꼼하게 약을 검사했으면은 그 국회 앞에서 1인 시위할 일도 없으셨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문제점 중에 전문가 부재가 있는데 진짜 전문가가 많이 부족하죠? 전문가가 굉장히 많이 부족하죠.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 그 심사위원 중에서 하루에 한 건씩 처리하시는 분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예를 들어서 그 논문 하나만 보더라도 꽤 깊은 내용이 막 10장 이상씩 되고 막 그러는데 도대체 그 심사할 때 그 양이 얼마나 되죠? A4지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야 될 자료가 한 100페이지 전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건당이요. 네, 최소. 그렇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그거를 하루 만에 다 해서 야 이거 적합한 약이네 막 이런 것들을 판단하신다는 거죠.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실은 다들 굉장히 이게 어떤 대한민국 의사들 사실 되게 부지런하고 하고 네네. 많은 일에 익숙한 사람들이긴 한데 네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환자를 진료할 때도 최소한의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박사님 아마 진료를 네. 하시니까. 네. 네네. 지금 그거를 지금 너무 넘어버렸기 때문에 네네. 제대로 된 검토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의사들이 기사에 따르면 8명이 사퇴를 했어요. 아니 그러면 제대로 심사할 수 있는 여건도 안 갖춰주면서 그때 뭐 인보사 사태 같은 거 뭐 그런 사태가 일어났을 때 욕은 같이 먹는 거잖아요. 게다가 그 심사하신 분들입니다라고 해서 제일 먼저 욕을 먹을 수도 있는 건데 여건도 하나도 안 갖춰주고 물론 이제 인보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허가의 문제였기 때문에 지금 식약처에 일하는 그 임상심사위원이라는 의사들은 허가에는 거의 관여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허가가 더 중요하죠. 약심위에서 하는 건가요 그럼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식약처에 그냥 공무원들이 심사를 합니다. 그분들은 전문가인가요? 대부분 약사시죠. 네네네. 그분들도 전문가시죠. 네네. 그러나 또 환자 편에서의 어떤 검토가 필요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의사들의 검토가 같이 필요한데 네네. 의사들은 지금 인력 부족으로 사실은 허가 심사에는 아예 관여를 못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더니만, 그리고 1인 시위까지 하셨더니만, 캐비넷을 안 나가서 지금 재계약이 불가능한. 일상, 이상, 삼상에 돈이 얼마나 들어가고, 인력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총원한다고 해서 가능할 것 같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께서 제시한 내용은 정말 간단하고 깨끗했거든요. 드시고 계신 분들이 이미 드시고 계시니까 말릴 수 없다고 한다면 의사분한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의사분께서 데이터를 하게 되면은 그게 수집돼서 그 자체가 데이터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펜벤다졸 드시는 분들도 있지만 요즘에 이제 알벤다졸이나 메벤다졸 그런 것들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사람한테 허가가 돼 있는 건데 펜벤다졸 같은 경우를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이미 전임상 끝났다 그러니까 동물 실험은 끝났다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임상 일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약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동물, 그 다음에 사람 같이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해주시죠. 우선 저도 이제 식약처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네. 동물 시험 자료를 사실 저는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의사들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항상 보지 동물 시험 결과는 참고로 하는 거지 어떤 동물 시험을 해석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을 뭐 의대에서 교육을 한다든지 인턴 레지던트 때 배운다든지 그런 과정이 전혀 없습니다. 저도 사실 식약처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동물 시험 결과를 저도 신뢰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의사들의 반응은 충분히 사실 이해가 가요. 저도 이해가 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네네. 네네. 그러면 이제 식약처에 와서 이제 임상 시험을 이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처음 환자한테 투여해야 되는 이제 그걸 임상 1상이라 그러는데요. 네. 임상 1상을 검토하려면은 동물 시험 자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동물 시험 자료를 해석을 할 줄 알아야지 이것이 환자한테서 효과가 있을지 안전할지 이런 거를 이제 평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그 동물 시험 자료를 해석하는 거는 이 식약처 의사들의 책임은 아니었어요. 네. 하지만 그거를 잘 알아야지만 검토를 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관련된 세미나라든지 그런 교육을 좀 받았고요. 개인적으로도 좀 공부를 해서 동물시험 자료를 가지고 유추할 수 있는, 네. 추정할 수 있는 그런 걸 조금 이제 알게 된 거죠. 저도 이제 이해가 가는 게 의사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그런 식으로 암 효과가 있는 약들은 하루에도 몇백 개 나오겠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다 의미가 있는 건지 어떻게 알아?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만큼 유의적으로 효과가 있고 그래서 일상으로 들어갈지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전문가가 나눠져 있는 거군요. 이건 유의성이 있어 라고 하시는 수 있는 분이랑 그 다음에 이건 환자들한테 인간한테 쓸 수 있겠어 라고 하는 분이 나뉘어져 있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동물 시험 자료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네. 그 소중한 동물들을 희생해서 실험하는 건데 네. 그 자료를 아주 최대한 잘 활용을 해서 처음 환자한테 투여할 때 그렇죠. 상당히 안전한 투여가 되도록 적어도 어쨌든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맞습니다. 이제 시험인지를 좀 판단할 수 있는 물론 동물 시험 자료가 네. 사람에서의 그 효과와 안전성을 100% 알려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굉장히 많은 유용한 정보를 주는 거는 확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신약을 개발할 때 네. 동물 시험을 여전히 하고 있는 거죠. 동물 시험이 굉장히 좋은 사람에서의 어떤 추정을 하는데 아주 유용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 자료를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고 네네. 그 자료를 잘 활용을 해서 도리어 사람에게서의 투여를 잘 해야 되는 거죠. 선생님께서 칼럼에 쓰셨던 그 약 추적 시스템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하면 충분하다라고 이미 있는 내용을 조금만 변형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지금 임상시험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래 임상시험은 제약회사가 주도해서 해야 되거든요. 나중에 성공해서 네. 판매함으로써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제약회사가 이제 네. 임상시험을 이제 해야 되는 건데 펜벤다졸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럴 수 있는 제약회사가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제가 이제 그 칼럼에는 아마 그 환자 등록 연구 같은 네네. 거를 제안을 했던 거 네, 맞습니다. 기억이 나는데요. 네네. 환자 등록 연구도 사실은 비용은 굉장히 많이 들어요. 네, 그게 뭐 비용이 적게 드는 연구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임상시험을 제대로 할 수가 지금 없는 상황인데 네. 환자분들은 이제 복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사실 환자분들이 얘기하는 자료를 어떤 근거로 쓰기 참 어려워요. 상당히 주관적인 부분도 많고 또 그 근거라는 것이 뭔가 우리가 그래도 제대로 된 근거를 조금이라도 만들려면은 네. 의사분들이 여기에 이제 개입을 하셔서 환자분들과 주치의가 네. 서로 이런 얘기를 공유하고 네. 그리고 그 환자를 보는 의사분들이 보고 계신 환자분들을 네. 등록을 하는 거죠. 제 네네. 환자가 펜벤다졸을 먹고 있습니다. 네네. 그럼 이제 전국의 여러 의사가 이제 네. 등록을 하잖아요. 네네. 몇 년 뒤에 네. 그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네. 물론 임상시험만큼 근거가 충분한 한 데이터가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환자 등록 연구의 한계상. 네. 하지만 그래도 네. 펜벤다졸이 안전하다. 네네. 펜벤다졸 조금 효과가 있을 수 있겠다. 네네. 이 정도의 그 데이터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환자 등록 연구를 사실은 정부가 주도해서 네네. 하면은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럼 중요한 거는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한 3, 4년 결과가 쌓여서 그러니까 기준치료법이랑 같이 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가 좋았다든지 그래서 비용이 많이 줄었다든지 하는 게 되면은 그 비용 아껴서 이거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당연하죠. 미국 FDA 같은 경우에는 그 자문위원회 회의나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찍어서 공개도 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그런 게 안 될까요? 그러니까 FD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같은 위원회가 있는데 네네. 그 위원들의 명단 네네. 다 공개되고 그리고 네. 그냥 회의 자체가 실시간 중계가 되죠. 공정하게 네네. 어떤 과학적 근거에 기초해서 네. 이제 이루어지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인 경우에는 네. 위원들이 일단 공개가 되지 그리고 않습니다. 이름도 안 밝힌다면서요, 누군지. 네네네. 회의록이 공개는 되긴 돼요. 회의 자체가 뭐 녹취가 된다든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객관적일 수 있는 예를 들어 네네. 미국처럼 방송이 된다든지 아니면 네. 방송이 안 되면 녹취가 된다든지 이런 게 네. 아니라 네. 발언들을 기록한 네. 회의록 자체는 있습니다.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한 것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거를 좀 더 공정하게 네.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실은 방향을 틀어야 되는데 네. 아직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상태 내에서는 펜벤다졸이나 알벤다졸 이런 벤지미다데올 계열의 약들이 통과가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창의적으로 통과된다는 게 오히려 기적 같은 일이겠는데요? 뭐 첨단 재생의료법이라고 해서 2019년 8월에 통과된 거에 보면은 네. 식약처장의 그 재량으로 해서 괜찮은 약이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필요해라고 하는 약에 대해서는 3상까지 면제해주는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식약처장의 재량에 의해서 뭔가 빨리빨리 진행이 되는 야 그게 말이 돼라고 하는 거가 되는 지금 그런 법도 만들어져 있는데 그렇게 그 진행되는 약은 또 뭐고 이렇게 환자들이 원하는 약에 대해서는 이런 법이 적용이 불가능하겠죠?